소고기 대접받는 관리소장과 독가사상. 때이르게 찾아온 한여름 더위에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윤덕성은 뜬금없이 생각이 난 백 소장에게 전화를 했다. 어이 백 소장님 잘 있는 거요? 오,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해봤지. 요즘 뭐하고 지내나 해서. 관리단하고 이야기해서 관리업체 변경하느라 신경 좀 썼죠. 와 소장으로 간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작업을 하셨네. 벌써가 뭐예요? 정성관리회사 도사장님이 내가 이리 오면서부터 계속 푸시를 했어요. 관리회사 변경 작업을 하기 위해선 관리단에 무언가 확실한 실적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변압기 최적화 작업에 대해 알아봤고 관리단에서 최종 승인이 났어요. 역시 백 소장님은 일을 보는 눈이 빠르시네. 벌써 관리단 맘에 쏙 드는 일만 진행하고 있으니. Intermission. 윤덕성과 백빛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소장이 관리하는 미우 빌딩에서 전기료 등 사용료 부과 업무와 인테리어 하자보수 업무를 각각 나누어 담당했었다. 윤덕성은 내향적인 성격의 꼼꼼한 편으로 각 호실별로 사용 내역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었고, 그에 반해 백빛남은 외향적이고 밑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큼지막한 일들을 도맡아 해결하였다. 백빛남의 일처리가 그만큼 선이 굵었고 도소장에게 보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소장으로 독립되어 나가는 데는 최적의 기질이라 할 수 있었다. Intermission. 도소장은 야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물관리 회사를 갖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우빌딩 관련 관리단과의 일을 세세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차후에 회사를 차렸을 때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주차 문제로 입주사와 문제가 발생했고 도소장과 백빛남이 같이 출동하여 민원 처리를 시도하고 있었다.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했으나 여사장은 막무가내로 점심시간에만 그대로 두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도소장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도하고 있던 도중 참고 있던 백빛남이 여사장을 향해 차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차 빼라는 말 한마디에 놀란 여사장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입주사를 위한 서비스를 최상의 신조로 삼고 있던 도소장이 여사장을 설득하였다. 쌍방간에 경찰서까지 가서 잘잘못을 가리시든지 아니면 자신의 인맥으로 백빛남을 다른 빌딩으로 전출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든지 하자고 제안을 했다. Intermission. 백빛남은 광교 부근의 309세대 규모의 광교 덧대모 오피스텔 소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2012년에 분양된 곳으로 1층 상가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문을 닫은 상태로 오피스텔만 관리하면 되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다. 백 소장이 그곳으로 부임하자 나태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대 근무자 2명을 교체했고 지상 1층에 너저분한 상가 주차장을 도소장이 설립한 정성관리회사의 도움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관리단의 신임을 얻은 백 소장은 전기료 절감 방안을 실행 중에 있었으며 또한 체납된 관리비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하여 소액 재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노력에 따라 기존 관리회사에서 정성관리회사로의 전환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반면에 윤덕성은 미우빌딩 소장 자리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은 관리 분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 후 안성시의 아주 작은 꼬마 빌딩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가 맡은 빌딩은 6층 규모로 상가 10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계 업무는 외주를 주었고 민원은 하루에 한 건도 없을 때가 많았다. 그날도 따분한 작은 사무실에서 주말에 백 소장을 불러 텃밭에 키우고 있는 마늘을 수확한 후 술 한잔 하면서 유유자적한 노자의 삶을 자랑하고자 전화를 한 것이었다. Intermission. 그나저나 주말에는 뭐 하시나? 안 바쁘면 안성시에 와서 같이 술이나 한잔하지. 식사 메뉴는 토요일 아침 전복죽, 점심 꽃게찜과 꽃게탕, 저녁 광어회, 낙지탕탕, 소라무침, 일요일 아침 민물 새우탕, 그 외에 더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추가하고. 대신 작업복은 잘 챙겨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작업복은 원래 사장님이 주는 건데요. 그래요. 그럼 몸빼바지 하나 사주고 코피 쏟을 때까지 시킬까요? 헉, 그럼 안 사줘도 돼요. 하하, 농담이고요. 이번 주말은 마장동으로 소고기 묵으러 가야 해요. 도소장님이 마장동으로 오래요?
그건 아니고 여기 광교더 뗏목 관리단장님이 사준다고 해서요. 돈 많은 사람이니 가서 얻어 묵어야죠. 그럼 편한 자리는 아니네요. 뭐 별로 부담되지는 않아요. 그냥 가서 얌얌하고 올려고요. 하도 부자라 소고기 정도는 뭐. 관리단이라고 밥 한 번 안 사주고 관리소장 들볶는 인간들보다는 헐났네요. 어제 미납 관리비 1,500만 원 해결해 줬걸랑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백 소장은 정말 대단해요. 그니까 얻어 묵어도 돼요. 체납 관리비는 조금씩 해결하고 있어요. 소액 재판에서 해결했나요? 그렇죠. 재판은 누구한테 하나요? 임차인 또는 소유주 중에. 임차인한테 먼저 하고 안 되면 소유주한테 하죠. 소액 재판할 때 당사자를 관리소장이 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관리단이고 법원에 소송 대리어가 신청해서 허락받고 대리하죠. 그런데 소액 재판 전에 이행권 고결정 등본 송달 먼저 하는데 이때 해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인정하고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 악질 입주자들은 관리비가 과부가 됐네, 비리가 있네 하면서 버티죠. 법원에서 체납 관리비를 내라고 하면 순순히 내나요? 법원에서 내라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니 낼 수밖에 없죠. 아무튼 대단합니다. 백 소장님 건승하십시오. Intermission. 그렇게 윤덕성이 법대 출신 백 소장을 불러 술 한잔 하면서 도가사상을 설파하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해산물의 설득 작전 또한 땀의 결실인 소고기 처묵처묵에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관리비 체납 시 소송 목적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 재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법률 상식을 얻은 것이었다. 소고기 대접받는 관리소장과 도가사상 종료.